그것이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까? 권한이 인정되기 전에 자격 증명을 몇 번이나 보여주어야 합니까? 그리고 오후의 침묵 속에서 총이 울리면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괴롭힘을 당합니까? 마티아 로드리게스 대위는 유니폼을 운반하는 것이 존중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클랜드 커뮤니티는 23년 동안 어깨에 별 4개가 있더라도 배지를 보기 전에 피부색만 보았던 외모가 있다고 가르쳤다. 당신은요, 먼저 외모로 판단되었다고 생각한 상황을 겪었습니까? 당신이 보고 있는 곳과 채널의 어떤 이야기가 당신을 가장 많이 표시했는지에 대한 의견을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경험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 화요일 오후, 하늘은 다가오는 일에 너무 깨끗했습니다. 이 오후 중 하나는 시간이 매달린 것처럼 보이며 각 운동은 체중을 얻는다. 마티아는 화려하지 않은 진한 파란색 세단인 개인차를 운전했습니다. 해리슨 스트리트의 가정장애 번호 8047. 파견자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일상적이었습니다. 수백 사이의 또 다른 사건. 그는 공식적으로 봉사하지 않았다. 2시간 전에 의무를 마쳤지만 10년 넘게 선장이 되면 책임이 일정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특히 발생 사이트에서 하우블록이 살 때. 중앙, 여기 로드리게즈 대위가 있습니다. 저는 그 장소에 가깝습니다. 초기 점검을 할 것입니다. 복사, 선장, 단원 237이 가고 있습니다. 마티아는 초기에 서비스를 받은 것처럼 길 건너편에 주차했습니다. 항상 탈출 경로를 떠나고 행동하기 전에 항상 기록하십시오. 나 자동 제스처에서 23년의 경험이 풍부한 경험. 하우스 8447은 간단했습니다. 2층 껍질을 벗기고 정원이 심하게 돌보아 주었습니다. 1층의 A잘 창문을 통해 노피의 목소리가 거리로 유출되었습니다. 한 여자가 소리쳤다. 한 남자가 같은 어조로 반응했다. 신체적 폭력처럼 보이는 것은 없었지만 멀리서도 긴장이 만연했습니다. 마티아는 차에서 나와서 그가 입었던 연한 파란색 소셜 셔츠를 본능적으로 곧게 펴십시오. 균일하지 않으면 독특한 벨트와 그의 홀스터에 서비스 무기에만 붙어 있습니다. 그는 창문 문 주차된 차를 보면서 측정된 계단으로 집으로 걸어갔다. 그때 그는 그를 봤습니다. 22세 이하의 젊은 경찰관이 반대편 보도를 빨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유니폼, 오후의 태양 아래에서 빛나는 장비. 설리반이라는 이름은 순찰 배지 옆에 가슴에 자수되었습니다. 마티아는 동료들 사이에 전문적인 몸짓으로 신중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설리반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눈은 이상하고 의심스러운 강도로 선장에 정착했습니다. 선생님, 설리반을 외치며 갑자기 멈췄다. 어디에 멈춰라. 마티아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거리는 그들과 일부 주차된 차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키며 질문했다. 예, 당신 멈추고 손을 눈에 보이십시오. 톤은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마티아는 가슴을 통해 친숙한 느낌이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신과 분노의 혼합물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손을 약간 높이고 목소리를 진정시켰다. 공식, 저는 오클랜드 경찰국인 마티아스 로드리게스 대위입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사건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설리반은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뭔가 만약 당신의 자세가 더 엄격해졌다. 오른손이 총에 접근했습니다. 식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천히. 마티아는 왼손을 천천히 후면 주머니 쪽으로 움직여서 지갑을 유지했습니다. 운동은 고의적으로 느리고 거의 연극적이었습니다. 각 제스처는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계산되었습니다. 나는 내 식별을 받고 있다고 설리반은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후면 주머니에 있는 지갑. 지금은 모든 것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설리반은이 운동을 공격적으로 해석했다. 또는 해석하는 척했습니다. 몇 년 후 이 차이는 여전히 법원과 신문에서 논의될 것입니다. 무기, 그는 총이 있다.
비명은 천둥처럼 침묵거리를 따라 반향을 경찰 일으켰습니다. 그만해. 총을 설리반은 떨어뜨리다. 2분의 1에 마티아는 자신의 권총을 얼어붙었다. 부렸습니다. 지갑은 여전히 무기를 만지지 않고 주머니 눈에 보이는 손에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양손을 완전히 들어 올렸고 손바닥이 열렸습니다. 공식 나는 무기가 없다. 나는 선장이다. 내 식별은 지갑에 있다. 그러나 설리반은 이미 보이지 않는 선을 넘었다. 실제로 또는 척한 두려움은 통제를 받아들였다. 아니면 전적으로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의 두뇌가 지은 이미지일 것입니다. 큰 흑인은 방해가 있었던 집 근처에서 허리를 향해 움직입니다. 첫 번째, 샷은 추가 경고 없이 나왔습니다. 총알은 왼쪽 어깨에 마티안을 때리고 회전하고 아스팔트의 무릎에 떨어졌습니다. 통증은 즉각적이었고 엠벨의 철처럼 타는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이 아니라 순수한 충격으로 외쳤다. 나는 총에 맞아. 나는 경찰이다. 촬영 중지. 그러나 설리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샷은 3초 후에 마티앗의 오른쪽 다리를 뚫고 나왔습니다. 선장은 완전히 넘어져 바닥에 굴러가고 피가 뜨거운 아스팔트에 작은 웅덩이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센트럴, 해리슨 8B47에서 발사되었습니다. 장교는 백업이 필요합니다. 중화된 무장 용의자. 라디오에서 설리반의 목소리는 아드레날린이 들어간 헐떡거렸다. 그러나 방금 생명을 구한 영웅의 역할을 나타내는 것처럼 공연이 더 많았습니다. 두 개의 천공으로 바닥에 누워있는 마티않는 오른손으로 자신의 라디오에 도달했습니다. 여기 로드리게즈 대위가 있습니다. 실수로 총에 맞았습니다. 구급차가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라디오의 반대편에는 침묵. 그런 다음 혼란스러운 목소리의 폭발. 다음 순간에 해리슨 스트리트는 통제된 전장이 되었습니다. 사이렌은 모든 방향에서 공기를 자릅니다. 구급차, 경찰차, 심지어 헬리콥터조차도 이 지역에서 순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리반은 사실의 버전을 인상적인 신념으로 유지했습니다. 각 구급대원, 감독관 및 연구원에 대해 그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교란 전화에 응답하고 거주지 근처에서 무장한 의심스러운 사람을 발견했으며 무시한 명령을 내리고 자기 방어를 강요해야 했습니다. 설리반은 그는 무장했다고 말했다. 그의 손은 약간 흔들렸다. 그것은 총을 향해 공격적인 움직임을 일으켰다. 나는 그에게 여러 번 멈추기 위해 비명을 질렀다.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문제는 설리번 버전이 마티아가 듣기 전에도 견인력을 얻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외과 의사는 총알 조각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설리반은 이미 피해자로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위로했다. 감독자들은 그를 안심시켰다. 내무부는 외상사고와 표준 방어 절차에 대해 이야기했다. 튜브와 모니터에 진정되고 연결된 마티안는 이틀 후의 이야기에 대해서만 배웠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식 보고서에서 지역 언론에서 대중의 인식으로 결정화되었습니다. 젊은 정직한 경찰관은 감옥에 저항하고 불법 무기를 들고 있는 남자를 쏘아야 한다고 외상을 입었다. 마티아가 경찰 대장이라는 사실은 거의 각주로 취급되었습니다. 설리반과 그의 변호사들은 이것이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세웠다. 결국 범죄자들은 정체성을 위조할 수 있다고, 경찰조차도 부패할 수 있다고 내부 말했다. 조사는 의심스러운 속도로 수행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3주 후 설리반은 불규칙성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는 그가 적절한 힘으로 인식된 위협에 대응하여 법적 매개 변수 내에서 행동했다고 결론지었다. 마티안는 여전히 왼쪽 팔의 움직임을 회복하기 위해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병원 침대에서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각 라인은 품위가 새로운 찌르기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법원에 왔을 때 불의의 진정한 본질이 밝혀졌습니다. 당신 이 이야기를 따르고 나와 같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면 같은 것을 남겨두고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야 하며 청중은들을 가치가 있는 목소리를 증폭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재판은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 후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인 데이비드 첸은 경찰 위법 행위의 경우 그의 확고한 자세로 유명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 탄탄한 경력 처리 책임자를 구축했으며 로드리게스 대 설리반이 명확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보았습니다. 설리반 방어 전략은 예측 가능하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공격자를 피해자로 전환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범죄자인 사라 윗만이 이끄는 그의 변호사들은 자신의 생명을 늘릴 수 있는 폭력적인 회의에 의해 외상을 입은 헌신적인 젊은 경찰관의 초상화를 만들었습니다. 휘트먼은 오프닝 성명서에서 내 의뢰인은 몇 초 만에 불가능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영웅이다. 그는 총을 향해 공격적인 움직임을 하는 사람이 무시된 유일한 경고를 주었고 자신의 삶과 무고한 민간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설리반의 버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이제 그는 마티아가 분명히 총에 도달하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촬영하기 전에 적어도 5번의 경고를 외쳤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옵션이 없을 때만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왼쪽 팔이 여전히 신중한 유형으로 저자의 벤치에 앉아있는 마티아는 통제된 표현으로 각 단어를 들었습니다. 23년의 경찰 경험은 그에게 사람들을 읽도록 가르쳤으며 설리반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상적인 신념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첫 주 판단은 감정적인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증인이 부름을 받았고 증거가 제시되었으며 전문가들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샷의 정확한 순간과 무관하게 시각적인 증인은 없었습니다. 설리반의 방어는 정확한 사건의 순서에 대해 충분한 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찰 외상 전문가들을 데려왔으며 스트레스 상황이 높은 인식과 기억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경찰 공격에 대한 통계를 가져왔으며 상황이 치명적일 수 있는 속도, 휘트먼은 그의 주장 중 하나에서 배시먼은 당신은 우물 법원 방의 명확성으로 내 고객의 행동을 판단할 수 없다. 마티아는 매혹과 공포의 혼합으로 공연을 보았습니다. 설리반은 실제로 자신의 사실을 믿는 것처럼 보였다. 아니면 탁월한 배우였습니다. 그것이 마티아가 목격할 차례였을 때 법정의 긴장은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서 어깨 통증을 느끼고 손상된 존엄성으로 증인 벤치로 걸어갔다. 첸 검사는 신문을 외과적 정확성으로 이끌었습니다. 마티아는 그의 경력, 장식, 지역 사회에서의 명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날의 사건, 자신을 식별하려는 시도, 위협 운동이 없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첸은 로드리게스 대위는 언제라도 공격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제스처를 만들었습니까? 마티아스는 배시먼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항상 손을 눈에 보이게 했다. 나는 내 신원을 밝히고 있다고 분명히 발표했다. 나는 자신을 여러 번 경찰관으로 식별했다. 그리고 설리반 장교가 그의 무기를 그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당신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나는 손을 완전히 들어 올려 경찰 대장이라는 것을 반복했다. 나는 서비스 무기를 향해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전투가 시작된 것은 반복 중이었습니다. 사라 윗만은 더 어려운 사건에서 이겼던 사람들의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존경받는 장교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마티아스의 신뢰성을 해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드리게스 대위 그녀는 존경심으로 시작했다. 사건 당시 당신은 근무 중이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아니요, 선장. 아니요. 그리고 당신은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모든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 당신은 경찰이 발생하는 민간인일 뿐입니다. 마티아는 망설였다.
문제는 함정이었지만 그는 맹세 아래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나 자신을 식별했다. 오, 예, 당신은 자신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범죄자들은 종종 경찰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당신의 신분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는데 동의합니까? 물체, 중단첸, 추측, 지속되었다고 판사는 말했다. 위트만은 약간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원하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선장, 그날 서비스 무기를 가지고 다니셨나요? 예. 그리고 그녀는 정확히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홀스터에서. 보이는 마티앗는 멈췄다. 그는 홀스터에 대한 소셜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무기는 완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셔츠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후면 주머니 쪽으로 움직일 때 누군가가 총을 향한 범위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물체체는 빨리 일어나서 일어났다. 변호사는 증인에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추측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혁, 선장, 당신의 무기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당신의 움직임을 오해할 수 있습니까? 마티안는 어려운 표현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는 게임을 이해했지만 정직의 규칙에 갇혔습니다. 나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는 마침내 말했다. 이 순간 설리반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극적이거나 리허설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내려다보면서 얼굴을 내려놓은 것은 침묵의 눈물이었다. 그의 손은 약간 흔들렸다. 배심원이 알아차렸다. 배심원의 일부 회원들은 명백한 후회 시위에 감동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 위트맨은 그 순간을 이용했습니다. 선장, 당신은 내 의뢰인이 느끼는 외상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결정을 내린 후 존경받는 동료를 다쳤다는 것을 알게 된 젊은 경찰관은 쟤는 다시 반대했지만 손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외상을 입은 피해자로서의 설리반의 이미지는 매 순간 강화되었습니다. 시험은 2주 더 연장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양쪽에 부름받았다. 탄도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라디오 녹음이 재현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그 중요한 초에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두 가지 상충되는 이야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배심원에게 갔을 때 마티안는 위장에서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는 정의가 항상 우세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충분한 판단을 보았습니다. 특히 감정과 편견이 생길 때 배심원은 이틀 동안 심의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표현은 불안정했습니다. 당신은 평결해 왔습니까? 회색 머리카락과 공정성에 대한 명성을 가진 60세의 사람인 해리슨 미첼 판사에게 물었다. 예, 매우 공로. 배심원 대변인이 일어났습니다. 법원의 긴장은 날카로웠다. 치명적인 무기로 침략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 공식 토마스 설리반의 경우 우리 배심원은 피고인을 고려합니다. 침묵은 영원한 것처럼 보였다. 죄책감이 드는 설리반이 무너졌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의 다리는 실패했고 그의 변호사들의 지지를 받아야 했다. 절망과 불신의 눈물은 이제 진실했습니다. 마티안는 잠시 눈을 감고 기대하지 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단지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장 단계는 일주일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미첼 판사가 설리반이 시간을 보내려면 설리반을 감옥에서 얼마나 오래 지출할 것인지 결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방언은 문자의 편지 후 편지를 제시했다. 설리반 동료들은 헌신, 가족, 미래에 대한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깨지기 쉬운 작은 여자는 눈에 눈물을 흘리며 징계를 간청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들은 좋은 소년입니다. 그는 단지 봉사하고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끔찍한 실수였지만 범죄자는 아닙니다. 국방 전략은 분명했다. 설리반을 극도의 압력으로 비극적 인오류를 한 선의의 젊은이로 묘사하는 것은 분명했다. 그들은 지역사회 봉사, 아마도 몇 년 동안 가석방을 요구했지만 그들의 삶을 완전히 파괴한 것은 없습니다.
발기인 체니 차례가 문장에 대한 그의 주장의 차례였을 때 그는 바로 그 요점으로 갔다. 매우 장점,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편견, 부적절한 훈련 및 경찰이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질문할 수 있는 문화의 결과였습니다. 로드리반 대위는 설리반 장교가 흑인을 보고 최악의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거의 죽었습니다. 채는 잠시 멈추고 단어가 공중에 무게를 두게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실질적인 결과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삶이 다른 삶보다 가치가 적다고 지역사회에 알리고 있습니다. 마티안는 문장 전에 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서 어깨에 뻣뻣함을 느끼고 연단으로 걸어갔다. 매우 장점은 그의 명확하고 통제된 목소리를 시작했다. 나는 20년 이상이 지역사회에 봉사했다. 나는 피부색, 사회 경제적 지위 또는 기타 특징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을 보호하고 섬기기 위해 맹세했다. 그는 눈을 낮게 유지한 설리반을 똑바로 보았다. 그날 일어난 일은 내 대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법의 공정한 적용이 나타내는 모든 것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이 유니폼을 사용하더라도 이 특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위협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마티안는 심호흡을 하면서 잠시 멈췄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복수를 찾고 있지 않다. 나는 여기에서 정의를 찾고 있다. 정의가 결과가 발생하고 경찰이 법 위에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정의. 마티아가 앉았을 때 법정의 침묵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설리반조차도 눈을 뜨고 마침내 자신이 한 일의 규모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미첼 판사는 점심시간에 심의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표현은 어두웠다. 일어나, 설리반 장교. 설리반은 그의 변호사들이 지지를 받는 그의 떨리는 다리를 들었다. 미첼 판사는 나는이 법원의 의장을 15년 넘게 의장했다. 나는 경찰의 위법 행위, 가정폭력 사건, 살인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법률 적용의 체계적인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사건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설리반을 똑바로 보았다. 당신은 공식 동료에게 당신을 던졌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실제 피해자가 병원에서의 삶을 위해 싸우고 있을 때 피해자를 만들었습니다. 판사는 잠시 멈췄다. 그러나 나는 또한 당신의 나이, 범죄 기록 부족, 그리고 당신이 처음으로 범죄로 기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티안는 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2년 후 가석방의 가능성으로 5년 동안 징역형을 느낍니다. 또한 지역사회 관계에 중점을 둔 5기북 시간의 지역사회 봉사를 완료하고 암묵적 편견에 대한 의무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설리반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5년. 그녀의 경력은 끝났고 그녀가 끝났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의 삶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미첼 판사는 끝나지 않았다. 또한 나는 이 사건을 경찰 접근 방식을 수행하지 않는 방법의 예로 모든 주 경찰 아카데미에서 이 사건을 연구하도록 명령하고 있으며 로드리게즈 대위가 새로운 훈련 프로토콜 개발에 참여하도록 초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망치를 쳤다. 법원 폐쇄. 설리반이 수갑을 신는 동안 마티안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정의는 이루어졌지만 그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6개월 후 마티안는 경찰 아카데미의 신입 사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왼쪽 팔은 거의 모든 이동성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어깨에 작은 흉터를 싣고 있습니다. 그날의 영구적인 기억, 여러분 중 몇 명이 외모로 누군가를 판단했습니까? 그는 세심한 젊은 얼굴의 계급을 물었다. 정직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합니다. 였던 손은 주저로 상승했습니다. 좋은 경찰관과 나쁜 경찰관의 차이점은 당신이 편견이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편견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그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는 다음 달에 그의 이야기를 수천 명 이상의 신병들에게 말했다.
일부는 불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진정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급한 심판의 순간이 어떻게 생명을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설리반은 가석방으로 석방되기 전에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법집행에서 일한 적이 없습니다. 마티아가 마지막으로 그를 알게 된 것은 작은 마을의 철물점에서 일하면서 주목과 행동의 결과에서 자신의 삶을 재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설리반 교도소나 마티아스의 입증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클랜드 경찰국과 그 너머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작은 변화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교육 프로토콜이 구현되었습니다. 임원들은 이제 암시적 편견에 대한 정기적 인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바디카메라는 모든 순찰을 위한 표준 장비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문화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배신이 아니라 전문적인 책임으로 보이는 문화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로 인해 정의와 평등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경우 채널을 구독하고 이 비디오를 공유하십시오. 각 공유는 변화, 존엄성, 피부색이 법에 의해 어떻게 대우되는지를 결정하지 않는 미래에 의해 더욱 반성되는 목소리입니다. 재판 2년 후 마티아는 사령관에게 승진했습니다. 그의 첫 연설에서 그는 불의의 희생자뿐만 아니라 전체 기관에 대한 두 번째 기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변화는 경찰, 지역사회 지도자 및 부서 양쪽의 가족을 포함한 청중에게 말했다. 그는 청중을 보았고 그의 눈은 가족과 낯선 사람들에게 멈췄다. 나는 그날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분노와 쓴맛이 내 경력의 나머지 부분을 정의할 수 있게 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내 경험을 연료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줄에서 그의 아름다운 아내는 눈에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그의 자녀들 현재 10대들은 아버지가 자부심을 섞은 것을 보았고 그의 개인적인 영웅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웅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마티아는 사람의 진정한 척도는 그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응할 때, 그리고 기관의 진정한 척도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좋은 소원과 동료들을 기르면서 마티아는 젊은 흑인 경찰관이 접근했습니다. 사령관 청년이 그의 손을 뻗어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그녀는 내 일을 볼 때 바뀌었습니다. 내 책임을 보는 방법. 마티아는 손을 단단히 조였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공식? 마커스 존슨 주님. 방금 체육관에서 3개월 동안 졸업했습니다. 공식적인 존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단지 자신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존슨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 선생님, 이해합니다. 마티아는 젊은 장교가 떠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삶이 주신 온전한 원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희생자에서 생존자, 생존자에서 강사, 강사에서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어깨의 흉터는 때때로, 특히 추운 날에는 여전히 아프다. 그러나 그것은 외상에 대한 기억 이상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불의가 마지막 단어를 갖도록 허용하는 저항, 변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마티아는 커피 한 잔으로 현관에 앉아 도시의 조명이 하나씩 밝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린다는 매일 밤 20년 이상 해온 것처럼 그와 합류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날 일이 다르면 어떻게 되었을까? 마티아는 오랫동안 질문을 고려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마침내 말했다. 그때 나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만드는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으로 지금 여기에 있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때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최악의 일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는 최선의 일이 됩니다. 마티아 로드리게스 사령관의 이야기는 정의가 단순한 처벌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변화, 학습 및 더 나은 미래의 건설에 관한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피부색이나 사회적 위치에 관계없이 각 사람이 존엄성과 존중으로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행동할 때입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이 이야기를 공유하고 세상이 볼 수 있는 변화의 일부가 되십시오. 우리가 정의를 위해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어떤 편견보다 강력하기 때문입니다.